자, 일자리하고 소득의 빈곤 문제가 우리 사회에 해결 안 되면요, 통합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요, 이게 모래성과 같은 거야. 예? 언제 이게 붕괴될지 몰라. 갑자기 붕괴돼 버립니다. 예? 일자리와 소득의 빈곤 문제를 해소되기 전에는요, 일자리 소득 빈곤을 해결하는 게 바로 뭐예요?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거랬잖아요. 민주주의 강국을. 이거 봐보세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하고 올해 1년 동안 하고 한번 봐보세요. 청년층 윤석열 정부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연평균 한 7만 명씩 줄어들었어요. 근데 올해 17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17만 명 줄어들었어요. 3배. 20대만 보더라도요. 3배. 6만 명 대 15만 명. 30대, 25세에서 34세에서도 가장 기업이 선호하는 연령층이잖아요. 예? 윤석열 때는 연평균 10만 명이 증가했는데 올해는 12,000명 증가했어요. 40대 윤석열 3년 동안에 4만 8천 명씩 줄다가 연년 올해는 5만 4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65세 이상만 유일하게 올해가 그러니까는 윤석열 3년보다 늘었어요. 예? 이게 6월달부터 10월달 소위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그 기간을 대비해서 비교를 한 거예요, 이게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더 지금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지난 3년보다도, 윤석열 3년보다도. 이게, 참, 진짜. 여러분, 이러면서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비교 기간이 되냐고요? 아니 6월달부터 10월달 같은 6월달 10월달을 가지고 지난 윤석열 3년하고 올해 그러니까 6월달 8월달 1년 지난 1년하고 같은 월별로 간 거예요. 윤석열 마지막 1년하고 이재명 첫 1년하고 작년하고 올해입니다. 그래서 6월 10월 이것도 같은 추이로 보이잖아요. 3년 평균이나 지난 1년 올해 1년이랑 똑같아요. 기저효과요? 기저효과요? 기저효과라는 오히려 더 플러스로 증가돼야 되죠. 워낙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었으니까는 앞에가. 참 진짜 기저효과 아무 때나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 답답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방어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민주당 제가 그랬잖아요. 민주 시민들의 수준이 민주 정권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고 한다고요. 고용률도 마찬가지잖아. 고용률도요. 개선돼야 될 게 아니야. 기저효과가 있었으면 이게 마이너스 행진 계속했었으면요. 기저효과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AI 강국 얘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피지컬 AI의 미래가 저는 중국의 AI하고 로봇 굴기를 지금 지네들 지금 추진하고 있고 사실 AI하고 로봇에 있어서 미국 다음으로 지금 저거 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피지컬 AI 미래는 중국의 AI 로봇 굴기 이거 같아. 연속성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 내년에는 나아질 거라는 것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연속성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나빠진다면은. 자, 중국의 AI 로봇 굴기의 현상을 보세요. 내수가 지금 엄청나게 부진합니다. 중국이요. 장기 침체 경고 등에 지금 이미 오래전에 들어왔잖아요. 사실상 디플레이션입니다. 고용 참상이에요. 그 다음에 부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과거처럼 돈 지원해가지고 투자로 성장률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세계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20개 중에서 중국이 지금, 이 파란색이 미국이고요. 예? 파란색이 몇 개입니까? 6개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가 14개가 중국 모델이에요. 중국 모델. 더군다나 오픈소스 모델로. 예? 우리나라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세계 20대 중에. 예?
자, 12대 휴머노이드 로봇 봐보세요.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여기도 보게 되면은 12개 중에서 미국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죠. 네? 미국이 6개, 중국이 3개, 독일 하나, 영국 하나, 캐나다 하나. 예?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피지컬 AI라면요. 결국 뭐냐면 중국의 모델을 지금 우리가 쫓아가자는 겁니까? 자, 중국 봐보세요. 소비자 물가가 23년도부터 옆으로 행보하고 있잖아요.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 예?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예? 수요가 죽어서 그런 거야. 중국의 고용 상황 지금 끔찍합니다. 중국의 부동산 자산이 이게 지금 2006년 수준으로 지금 후퇴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이야. 예? 이거 뭐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야. 중국에 그러니까는 비금융 부분의 부채가 30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는 금융위기 이후에 국영기업 중심으로 기업들한테 돈을 투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장률을 끌어올린 거야. 끌어올렸는데 더 이상 이게 부채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중국의 성장률이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자, 우리가 3대 AI 강국 얘기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AI의 3대 구성 요소를 우리가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소위 데이터 센터 이런 거잖아요. 데이터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나라 AI 전문가들이 흔히 그런 얘기해요. 알고리즘하고 컴퓨팅 파워는 규모의 경제하고 정비례한다. 이거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을 쫓아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 부분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데이터 확보다 이거. 데이터요. 예? 똑똑한 데이터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중국하고 미국이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요? 제가 이거 과거에 많이 이 기술 진보와 관련해서 플랫폼 사업 모델 설명할 때 하지 않았어요? 이거 과거 거, 한 5, 6년 전 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6년 전에 이거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플랫폼 사업 모델로 진화를 해야지만이 데이터가 나오는 거라고. 플랫폼 사업 모델의 궁극적인 지향 방향이 데이터 확보하고 인공지능 기술혁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데이터 혁명, 인공지능 기술혁명. 예? 중국은 그거를 모방을 해서라도 쫓아갔잖아요. 중국의 구글, 바이두, 중국의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북, 텐센트, 중국의 그러니까 아마존, 알리바바. 얘네들 플랫폼 사업 모델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플랫폼 사업 모델 뭐가 있습니까? 네이버 정도? 예? 카카오는 하다가 재벌 흉내내다가 지금 저렇게 헤매고 앉아있고요. 플랫폼 사업 모델의 뒷받침 없이는요, 기술 진보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사업 모델을 못 만들어냈어. 그러다 보니까는 데이터 혁명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뭡니까? 데이터를, 주로 공공 데이터를 그러니까 좀 사용하게 해달라. 공공 데이터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연금공단, 의료보험공단, 이런 것도 사용하게 해달라. 중국이나 미국은 자체 기업들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왜? 플랫폼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대 기업들이 플랫폼 사업 모델입니까? 예?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가, 이런 게 다, SK하이닉스가 이게 플랫폼 사업 모델이냐고요. 걔는 제조업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과거 20년 동안에 새로운 산업 육성한다고 구호만 떠들썩하게 했지. 하나도 그러니까는 산업체계가 재편이 안 된 이유가 산업 생태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공공 데이터 쓸 수 있게 규제를 그러니까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규제나. 예? 자, 그 다음에 재정 봐볼게요. 지금 유일하게 이재명 정부가 지금 기대고 있는 게 확장 재정이잖아요. 제가 과거에도 문재인 정부 때 확장 재정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예? 자,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들. 나 이거 이재명 정부 지금 재정 담당하는 비서관이 꼭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이재명 정부가 지금 4개월이 지났잖아요. 6월달부터 9월달까지. 그러니까 10월달까지 아직 재정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예? 재정 통계가 안 나왔어요. 이게 윤석열 4개월 평균하고 문재인 4개월 평균을 비교한 겁니다. 재정 적자가 이재명 정부 4개월 동안에 48조 원이 넘어요. 윤석열 4개월 평균이 38조고
문재인 4개월 평균이 21조입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중앙정부 소위 말해 정부 채무죠. 국가 채무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41조 2천억 원이 증가했어요. 윤석열 때 4개월 평균이 20조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때 25조 증가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재명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는 재정적자하고 국가 채무가 비슷하게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때는 재정적자보다도 한 반 정도뿐인 국가 채무가 안 증가하죠. 이게 소위 뭐라 했었습니까요? 이게 분식재정인 거예요. 이거 분식재정 찾아내는 거 처음에 좀 하는 거 같더니만은 하다가 멈췄는데 조용해. 윤석열 때 38조가 4개월 평균 4개월 동안에 38조가 증가했는데 재정적자가 국가 채무는 반토막도 안 되는 반토막뿐이 안 되는 20조만 증가했어. 아니 그거 어쨌든 간에 공식적인 수치는 이재명 정부가 재정적자하고 정부 채무 증가액이 월등하게 높아요. 지금요. 윤석열 문재인 정권에 비해 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확장 재정 내년에 성장률 여러분 얼마 나온다고요? 예? 우리나라 국내에서 제일 높게 하는 데가 2.1%, 해외에서 제일 높게 가는 데가 OECD 2.2%예요. 예? 그 올해에 대한 기조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평균 1.6 정도라고. 제가 문재인 때도 확장 재정 가지고 성장률 못 끌어올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는 확장 재정에는 효과를 보려면요, 그 효과가 서민들의 소득의 개선에 연결이 돼야 돼. 그게 안 되면요, 확장 재정은 의미 없어요. 공공 재정의 역할이 뭡니까?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봐보세요. 이미 언론들에서 수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적자가 100조가 넘었다. 올해 그러니까 올해 구멍난 나라 곳간의 초비상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공격하고 들어오잖아요. 예? 공격하고 들어오잖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다음으로 지금 높다 이거예요. 올해 재정 적자가. 예? 이거 봐보세요. 누적 재정 적자가 9월달 기준으로 했어요. 맨 오른쪽이 이재명 정권 때니까 102.4조고 2020년 9월달에 108.4조 원으로 두 번째로 높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윤석열 때 한 100조 가깝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요? 팬데믹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저기 가냐 그런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이야말로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하위 50%의 소득 개선에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성장률도 가계소비도 올라가고 성장률도 올라갈 게 아닙니까? 자, 이거 봐보세요. 정부가 이재명 기재부가 올해 국회에다가 내년도 예산에서 내세운 이게 저겁니다. 민생회복과 성장을 내세우면서 내세운 이게 그 타이틀이 첫 번째 확장 재정의 모습인데요. 네? 국가 채무가 봐보세요. 국가 채무가 얼마가 증가하는가를 올해에 비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증가액이 114조 원 가깝게 증가하게 돼 있어. GDP 대비로 52% 가깝게. 드디어 50% 돌파하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공격 엄청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 이거 계속 못해요. 성장률도 별로 안 나오는 데다가 그럼 문재인 때처럼 또다시 자초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냐고. 문재인 때가 성공했다고 평가하는가? 내부에서는? 아닙니다. 이거 관료들한테 다 맡겨서래요. 관료들한테. 윤석열 때 보세요. 이재명 정부 19개월 내년도까지요. 기재부가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이재명 정부 기재부가 그러니까는 제출한 저겁니다. 하면 재정 적자가 166조 원이 증가하게 돼 있어. 19개월 동안에. 이재명 정부가 올해 6월달부터 내년 12월달까지 이렇게 19개월이잖아요. 윤석열 19개월이 180조고 문재인 19개월이 101조입니다. 평균으로요. 근데 국가 채무는 봐보세요.
이재명 19개월 동안에 거의 200조가 증가하게 됐어. 예? 19개월 동안에. 윤석열의 2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거 있잖아요. 내년에 지방선거로 지기라도 해봐. 거기다가 이것까지 이제 공격받아 보세요. 일반 국민들이 이 세세한 내막을 어떻게 알겠냐고. 윤석열 정부의 분식회계를 방치하니까는 국가 채무가 이렇게 뿐이 반토막뿐이 안 증가한 걸로 되는 거야. 예? 아, 도대체가 정권 잡은 지 6개월 지났는데 뭐하고 앉아 있는 거냐고요. 이거 이제 내년에 조중동에서 엄청 공격해야 될 거라고요. 나는 이게 뻔히 내다 보여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경제 지표들을 쭉 계속해서 제가 업데이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언론에서 글쓰기를 할지가 저는 딱 뻔히 내다 보이는 사람이야. 이거 수십 년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 그럼 내년 지방선거 지게 되면요, 잘못하면 레임덕 빠집니다. 예? 이재명 정부의 그러니까 정책 칼라는 실종돼 버립니다. 국가 채무 증가 속도 봐보세요. 예? 이재명 정부에서 7개 분기 기준으로 해서 가장 높게 많이 증가, 문재인 때보다 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내년도 성과 없이는 이재명표 확정 재정은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G20 가서도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효과 있는 그러니까 재정 이걸 얘기하시던데, 제가 볼 때도 그것도 참 공허한 얘기야. 해외에서. 자, 이거 봐보세요. OECD가 그러니까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1.0%, 정부처럼요. 내년에 2.2% 가장 높게 보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2.1%까지가 가장 높게 내년을 전망하더라고요. 그런데 매일경제 같은 데서 벌써 딴지 걸잖아. 내년도 1%도 힘에 붙인다 이거야. OECD에서 2.2% 반등 전망하는데 내년도 1%도 힘에 붙인다 이거야. 시계 제로 한 치 앞에 안 보인다 이거야. 내년도는 어차피 보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시간이기 때문에, 지 멋대로 그냥 저 소설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국민들이 이런 기사를 접할 때, 국민들이 이런 거 접할 때 어떻게 했냐고요. 예? 이거 이제, 보수 언론에서 물어뜯기가, 이거 왜 그렇습니까? 내년 선거에 지금 총력전을 가는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에 총력전을요. 이 총력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지금 이 진지는 우리가 불리하잖아, 절대적으로요. 이 속에서 우리가 기댈 언덕은 뭐예요?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의 지지예요. 서민들은 어떨 때 지지합니까요? 삶이 나아져야지 지지하는 겁니다. 예? 삶이 나아져야지 지지하는 거예요.